단톡방에서 공유된 내용인지라 확실하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신뢰도가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글이 올라온 거 장난은 아닐 것 같아 우리 첼시 팬들에게도 공유드립니다. 체육위원회 요청으로 구인합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김민재 선수가 첼시로 이적하며 FIFA의 연대기여금 제도로 인해 연세대학교에 이적료 일부가 지급됩니다. 체육위원회와 함께 연대기여금 작업을 도울 수 있는 축구에 관심 많고 영어에 능통한 학생을 찾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킥스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연대기여금 훈련 보상금 내용은 FIFA 에이전트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강의 내용 중 일부이기도 하며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질 시에는 체육위원 어쨌든 어쩌고저쩌고 연대기업이 뭔 말이냐면 선수를 키웠을 때 그 기여를 했다 그래서 수수료를 조금 떼주거든요. 몇 퍼센트마다 다 다른데 야 수원 공고가 김민재 한 명으로 불러서도 16억 230만 원 벌었다는데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갔을 때 그리고 나폴리에서 바이언으로 갔을 때 이 금액이 발생은 했었어. 근데 이게 지금 왜 근드갑을 약간 떨만한 내용이냐고 하냐면 연세대는 우리나라 소스잖아요. 연대기업금이 실제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얘는 이 김민재라는 사람이 이적을 했다라는 게 공인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킥스가 연대 축구 동아리예요? 지금 여기 피셜이라는 거잖아. 1985년부터 지속된 역사가 아주 긴 곳이네요. 첼시가 지난주에 고전했었던 파포스보다는 훨씬 더 역사가 긴 곳이네. 동아리 피셜 처음 본다고? 나도 처음 보는데요. 뭐야 이게? 아니 근데 내가 뭐 이적설 국내에서 다 소스 있다고 구라치는 사람 꽤 봤는데 구라라고 가정했을 때 본다면은 저렇게 정성스럽게 구라치는 것도 처음 보네요. 궁금하니까 한번 볼만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메이저 언론 다 거치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플로리안 플래텐베르그 기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 모든 대로 알려드릴게요. 와 진짜 답장을 주네? 뭐야? 어? 야 잠만 이런 모르는데? 그래 저거 2020년이야 여러분 합성 좀 빡세. 이러다가 당하는 게 사기라고요? 아 존나 웃기네. GPT 피셜 말투가 이거 번역기 같다고요? 이거요? 어디 에미나이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제 제미나이 애칭이 에미나이거든요. 자 에미나이 피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가짜 공지이거나 패러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대기여금은 선수가 그쵸? 이적을 할 때 해당 선수를 육성한 학교나 클럽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행정적인 보상금 체제죠. 이는 구단과 학교 간의 행정 절차이지 재학생이 작업을 돕거나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개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연대기여금 작업을 도울 학생을 찾는다는 내용은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 내용에서 오류가 있다는 뜻이구나. 체육위원회 같은 공식 기구가 아니라 주장 겐톡으로 연락을 달라는 점, 지원자가 많으면 자체 면접을 본다는 등의 내용은 전형적인 대학 동아리 유머 또는 낚시글 또는 사기성 게시글의 특징을 보입니다. 킥스는 연세대학교의 아마추어 축구 동아리 이름으로 보입니다. 고대였으면 고대기여금이라고요? 지랄하지 마시고요. 그러게 학생을 왜 찾는 거지? 아니 그니까 맞아 나도 저게 좀 구라 같긴 한 게 안 믿겨요. 에미나이가 한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거 어그로야 솔직히 말이 안 돼. 아 내가 연대기업 시스템 잘 몰라서 그런가? 원래 일반인 팬한테도 열려있나 이게? 영국 쪽 기자는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구라 가능성이 높다. 내 생각에 그냥 축구 쪽 이해하는 축봉이 하나가 연세대 재학생인데 그 새끼 심심해가지고 지금 씨발 어그로 끄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약간 사실스러운 내용이 조금 더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타이밍이 좀 아쉬웠어. 이틀 전 3일 전쯤에 했으면 속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속았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올렸기 때문에 속을 내용은 아니다. 야 그리고 저 기자한테 DM 하는 것도 가끔 답장 와. 나도 알고 한 거예요. 나도 그 보내가 답장 받은 적 있어요. 그런 기자들이 있어. 그 팔로워가 많다 하더라도 그 생각보다 답장 주는 경우 있어요. 근데 물론 항상 답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가끔 줘요 가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용 오류가 뭐가 있냐면 내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가 첼시로 이적하며 FIFA의 연대기여금 제도로 인해 연세대의 이적료 일부가 지급됩니다로 돼 있잖아요. 말투가 오피셜이야. 그러면은 지금 거피셜이 나오거나 계약 서류 이 사인이 끝났어야 돼요. 저걸 어떻게 확신할 건데? 이적료가 얼마인지도 모를 뿐더러 이적 여부도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확신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첫 문장에서 개구라라니까 내 생각에. 이 글쓴이 분이 속았다는 거라고 난 생각하는 게 그냥 그 옛날에 그거랑 똑같아요. 스위스전 저거 그 문자 테러가 존나 해가지고 뭐였더라? 청와대 청원 보내듯이 하는 거 그거 하면 재경기한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김민재 오븐스테인 피셜 떴습니다. 피해링을 예측했다고. 자 달순의 라이브에서 김민재 곧 프리미어리그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었는데 맞대요. 아 근데 이게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급 선수가 맞냐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나도 동의합니다. 그 급 돼요. 정말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해서 10년 안에 이런
클래스의 센터백 볼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잘하는 선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급이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이적 현실성에 봤을 때는 뭐 그거는 별도 얘기죠. 이때 소스가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타미가 아스톤빌라로 갔고요. 첼시한테 세론이 없는 딜이기 때문에 이젠 사실 뭐 연관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베시타시가 1200만 유로를 지불하고 오피셜을 내고 그다음 바로 아스톤빌라로 보내버리는 행보를 이어갔고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도 200만 파운드죠. 도합. 굉장히 싸게 갔는데 계약 기간이 아마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적을 했고 파케타가 플라멩고로 갔습니다. 이거 되게 큰 게 첼시가 이번 주에 웨스트햄을 홈에서 만났는데 웨스트햄 최근에 폼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인원들이 돌아오고 했으니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나갔던 디우프 왼쪽 풀백 그 킥 잘 차는 애 걔랑 이제 오른쪽 풀백에 완비사카가 복귀해서 이제 좀 힘이 나오긴 하겠다 싶어갖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잘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좀 나한테 박혀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파케타가 이거 차이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파케타가 웨스트햄의 절대적인 에이스긴 했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번 주 홈 경기 좀 쉬워지긴 했겠다. 근데 첼시 이번 주에 되게 힘들 거예요. 원정은 아니고 홈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다음 주에 아스날전도 있고 이번 주에 있는 경기 지난주에 있는 경기들 싹 다 주전 기용 정도가 너무 높았어서 너무 많이 갈렸기 때문에 저 경기에서 아마 로테이션 돌리긴 할 텐데 근데 로테이션 돌릴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햄 좀 많이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스털링 FA 드디어 이 개새끼 계약해지 했습니다. 물론 스털링 욕하는 거 사람들이 봐도 이네 또 첼시 선수들 존나 못 모르고 본다. 이거 너무 도구같이 쓴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솔직히 팬으로서 족같을 수 있잖아요. 얘. 그러니까 뭐 급여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못하는 상태니까. 첼시가 최근에 SCR 문제가 좀 있었는데 SCR이라는 게 뭐냐면 선수단을 구성할 때 발생되는 비용 뭐 있습니까? 1번 이적료, 2번 급료, 3번 뭐 사이닝 피, 그다음에 4번 에이전트 수수료. 이 네 가지 플러스 알파로 인해서 구단은 선수를 취할 권리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FA인 경우에는 이적료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 네 가지에서 다 승인이 떨어져야 이제 영입이 가능한데 SCR이란 저 네 가지 비용의 합산 금액이 구단의 총 수익 의 70%를 넘어가면 안 돼요. UEFA 명단 등록된 인원 한정으로 이렇게 하는 규정이냐?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첼시는 지금까지 스털링, 무드릭, 디사시 등등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던 거죠. 왜냐면은 얘네는 저 비용들이 막심하게 들어갔음에도 결국에 사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쓸모 인 거예요. 그래서 스털링 계약 해지가 SCR 조건 충족에 매우 좋은 상황. 여담으로 첼시는 SCR 비율이 72%였어요. 그러니까 즉 규정 위반에 걸리던 비율이었기 때문에 절감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스털링이 나갔으니까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리고 뭐 급여가 32만 5천 파운드니까 이 급여가 지금 보면 한 6억 가까이 6억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 정도인데 이거를 스털링이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지금 여기 보면은 첼시 1티어 대부분 저기 킨셀라, 멜로, 온스테인 그리고 사이먼 존슨까지도 저 얘기를 했는데요. 첼시는 스털링과의 계약 해지로 인해서 상당한 임금을 절감하는 메리트를 얻게 되었다고. 위약금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서류가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진 게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에 관해서 우리가 좀 첼시 팬들은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에 있었던 제임스 워드프라우스가 임대 이적을 벌리러 갔어요. 이거 오피셜 떴고요. 그리고 바비 풀럼으로 희비고 얻었습니다. 2,700만 파운드에다가 로만 오피셜로는 지금 20% 세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마침 풀럼이 오른쪽 윙포워드가 필요했었는데 물론 축구해주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지만 밥을 데려오게 되면서 나름대로 보강을 하게 됐고 이 단가 자체가 밥이 풀럼으로 가는 거는 2,700만 파운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20%의 세론이 붙어있는 거는 맨시티가 또 이제 이적 합장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마침 그리고 이번에 첼시가 자케 영입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가 로마노 기사가 떴는데 선수와의 협상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렌과는 진전이 없는 상태. 렌이 지금 보니까 6천만 유로에서 7천만 유로 사이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적료를 너무 높게 부르고 있어서 뭐 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SCR 저걸 비웠다 하더라도 70%에서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비용을 지출하는 게 좀 크긴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또 어디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안셀미노 거치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셀미노를 다시 판매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첼시의 잔류를 할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지. 그래서 금요일에 1월 30일에 이 결정이 내려지고 이적을 확실하게 알아보면서 자케 영입에 가는 현실성도 저거랑 연결지어져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셀미노를 보내게 되면 자케를 데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엔 안셀미노 잔류 여부에 따라서 스노우볼링이 굴러질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잔류를 시키지 않을까 안셀미노를.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안셀미노가 또 와서 레귤러 값을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뭐 본인들이 스카우팅 데이터가 가장 확실한
하니까 첼시 내부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패트릭 도르구 그리고 포로가 햄스 부상으로 지금 빠진다고 하는데, 도르구는 10주 아웃이죠. 10주 아웃이면은 햄스트링이 보통 4에서 6주 정도 찍혀야 되는 부상인데 10주면은 진짜 큰 거거든.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안 좋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10주면은 A매치 기간이 있으니까 10경기에서 9경기쯤 되겠다. 저게 강도가 되게 높은 햄스트링 부상이라서 그래서 좀 아마 좀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을 찾자면은 메뉴가 이제는 약팀을 상대로 하는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르구 같은 옵션이 생각보다 제외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형 윙어를 기용한다기보다 지공 상황에서 상대를 뚫어내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쿠냐를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빅매치를 생각보다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리버풀과의 일정, 토트넘과의 일정, 뭐 뉴캐슬과의 일정, 첼시와의 일정, 뭐 이럴 땐 도르구가 필요할 수는 있어도 나머지 경기에서는 쿠냐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로 같은 경우에는 4주, 이거 오피셜이래요. 4주 결장. 지금 토트넘이 안 그래도 부상자 인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벤 데이비스 누구 시즌 아웃 당하고, 누구 시즌 아웃 당하고, 누구 부상 당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쿠드스도 한 4월인가 3월쯤에 복귀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로는 지금 빌라가 더글라스 루이스를 2,200만 파운드의 구매 옵션을 포함시킨 상태로 임대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첼시가 이걸 알아보긴 했으나 포기를 한 이유가 유벤투스라는 판매자 측에서 이거 이적 옵션 넣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첼시 쪽에서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글라스 루이스를 1,200만 파운드를 지출해서 데려오는 게 좋진 않다고 보는 게, 나이도 나이고 98년생이죠. 나이가 꽤 있고 주급도 꽤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연속된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자원을 함부로 먹기에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의 대체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내부에서 최대한 메워봐야죠. 지금 볼란치 자원을 8번로를 볼 수 있는 좋은 자원을 취하기 힘든 상태라서 쩌리들을 먹어야 되는데, 겨울에 나오는 애들은 보통 하자가 심하거든. 그런 애들을 보통 임대로 취하는 게 맞지 완전 영입으로 취했다가는 이제 배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고레츠카 영입 경쟁에 합류를 했다고 하고요. 워낙 고주급이라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갤러거가 나갔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같은데, 새로운 접촉이 발생할 만큼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월에서 화 오전 4시까지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3일 화요일 오전 4시까지 방송하는 거니까 월요일 하루 통으로 다 방송하고 화요일 날까지 하게 될 것 같아. 새벽으로. 올드패스 녹화가 월요일 밤에 있을 수도 있고 화요일 밤에 있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요일 밤에 있으면은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월에서 화를 통으로 다 방송을 때려서 이적시장 마지막 데드라인을 즐길 것 같고, 아니면은 도중에 끊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 사이에 녹화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